과연 이 제도가 필요한 20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이 제도가 존속하고 있을까? 세금 낸 사람들이 없는데 이런 복지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케어푸어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케어하다가 내가 너무나 가난해진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모기지론이죠. 젊은 때에 재무 설계를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아주 여유 있게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서 50대 중반 후반에 재무 설계를 한다. 이때는 답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첫째, 일단 50대 이후에 우리가 일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평균 퇴직하고 나오는 나이가 49세 전후예요. OECD에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은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 국민들이 가장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나라가 어딘가를 봤더니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대한민국 남성들은 72.9세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49살에 퇴직을 해서 주된 직장에서 나와서 73세까지 거의 25년을 주된 직에서 나온 이런 노동 환경에 노출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에 대한 그 재미있는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2019년도에 5060 세대 일자리 노마드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어요. 5060 세대들이 주된 직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일과 관련해서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 봤더니 아주 재밌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평균 5.8개월 구직 활동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한 80% 정도가 첫 번째 직장을 찾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나왔다가 두 번째 직장 찾고 세 번째 직장 찾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퇴직 후에 나오는 그 직장에서 있는 개월 수가 2년이 채 안 돼요. 한 19개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데 그럼 주로 어떤 일에 종사를 하는가를 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관리직이나 뭐 이런 쪽을 원할 텐데 실제 이분들이 하는 것은 단순 노무직, 어떤 현장에서 장치 기계 조립, 종사를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주된 직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하는 일자리는 단순하고 허드렛 일이에요. 당연히 직무 환경은 열악하고 높은 임금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쪽에 노출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그 베이비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물어봤는데 노후 준비가 안 된 그 베이비 부모들한테 그 원인이 뭡니까라고 물어봤더니 65% 정도가 자녀 결혼 및 교육 자금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일과 관련돼서 봤을 때 우리 중장년들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곳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파산 법원에서 파산자들의 나이대를 조사를 해보니까는 4분의 1이 60세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왜 파산을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크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뭔가 하면은 너무 일찍 퇴직하고 난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빨리 퇴직을 했는데 우리가 쓰는 돈에 대한 것들은 오랫동안 써야 되는데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런 차원에서 어떤 연금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노후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최근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는 20년 이상 그 국민연금을 납부한 분들이 받는 평균 수령액이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사적 연금 또는 내가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안타깝게도 2013년과 2023년 10년 사이의 변화를 보니까는 2013년에는 한 10.4% 정도가 됐는데 그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23년에는 5%대로 절반으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하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로 대답을 했냐면 질병에 노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보험이 있는 경우가 한 2천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지출을 하게 되고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3,40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험에 대한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손보험일 수도 있는데 한데 실손 의료비 보험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것은 100세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좋은데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보험료가 오르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 가입할 때는 크게 부담이 안 됐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제 보험이 필요한 연령대가 됐을 때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이 보험을 내가 가져가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그 실손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우리 대한민국이 의료제도가 잘 돼 있다는 것이 이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의 소득에 따라서 연간 내야 될, 내가 지불해야 될 의료비의 한도가 있어요. 얼마 이상 의료비를 지불하게 되면은 그 이상의 것들은 돌려주는데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도입니다. 자, 이런 제도가 있으면은 실손 의료비 보험은 어떤 면에서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자신이 없는 건 뭔가 과연 이 제도가 필요한 20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이 제도가 존속하고 있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로 신생아 숫자 때문인데 신생아 숫자가 작년에 23만 명 나왔거든요. 세금 낸 사람들이 없는데 이런 복지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일단은 실손보험 무조건 가입해두고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서 보험료의 부담이 될 때 과연 이런 제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자녀들에 대한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결혼자금 또는 교육비를 지원하느냐고 내 노후가 망가졌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060 세대를 15년 전에는 마처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 자녀한테 봉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에서 마처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화를 해버렸냐면 지금 더블 케어 세대로 진화를 했습니다. 부모님도 봉양을 하면서 성인 자녀를 부양을 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더블 케어 세대의 40% 정도가 트리플 케어 세대로 진화를 합니다. 손주까지 봐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이 트리플 케어 세대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케어 푸어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케어 하다가 내가 너무나 가난해진다는 이야기죠. 더블 케어 세대의 한 20% 정도가 여기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 계신 분들이면 제일 먼저 자동차를 없애야 됩니다. 자, 내가 현직에 있을 때에는 자동차가 필요하겠지만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중에 자동차를 몇 번이나 쓰겠어요. 예를 들어서 소나타 한 대를 운영을 한다. 그럼 소나타가 한 3,400만 원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60개월 그 할부로 한다면 자동차 할부금만 월 한 40만 원대 나올 겁니다. 세금 나가죠. 그 보험료 나가죠. 그리고 기름값 나가죠. 유지비 들어가죠. 그것과 더불어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된다는 겁니다. 사용자산이기 때문에. 한 달에 1%씩 감가상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3,400만 원이면은 매월 34만 원씩 또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자동차에 대한 것은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절대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지론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통신비입니다. 알트폰으로 그냥 바꿔주셔야 돼요. 가장 싼 요금으로 가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또 겹치게 되는데 자녀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언제까지 내가 지원을 해줄 것인가? 대학 입학할 때까지만 지원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금은 노력해서 장학금을 받던가 또는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본인이 갖게 하는 것이 전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려야 되는 지출은 첫째 역시 제일 먼저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운동을 하는 데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들, 헬스클럽을 다니던가 건강검진을 받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비용은 아껴서는 안 돼요. 젊은 사람들과 밥을 먹던가 이야기를 할 때는 무조건 내가 쓴다라고 생각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답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비용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배움활동 같은 경우 아주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말씀이죠. 대학원 진학도 한번 해보세요. 뒤늦게 공부하는 것도 엑사이팅하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젊은 때에 재무 설계를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시간이란 무기가 있고 복리에 대한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여유 있게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서 50대 중반 후반에 재무 설계를 한다. 이때는 답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첫째,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금융자산 내가 현재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이 얼마다. 부채가 얼마다. 그래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빼면 이걸 회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이건 부부가 같이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얼마의 생활비를 쓰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도 50대 후반에 이 정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급여 생활자 같은 경우 소득이 제일 높을 때거든요. 가장 풍요롭게 쓸 때가 지금 이때예요. 하지만 퇴직 은퇴라는 이슈가 발생하게 되죠. 소득은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을 맞춰가야 되는데 우리가 노후에 얼마의 생활비를 쓸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부부가 같이 아주 거신탄회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싸우는데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내가 한 달에 얼마 쓸 것인가가 나오는데 이게 비용이 무지하게 클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인 것으로 가야죠. 쳐낼 것들은 쳐내고 그러지 않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하면 우리 부부가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한가라는 생활비가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과연 내가 노후에 현금 흐름이 어떤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가를 내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국민연금이 얼마가 나온다. 그 다음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내가 가진 다른 연금 상품 가지고 있다. 또는 연말정산하기 위해서 했던 세액공제 상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파악을 하느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세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연금 상품 섞어 전부 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 나오지 않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다. 안 나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 있어서 월세를 100만 원씩 받는다. 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깨워놓고 보면은 우리 부부는 은퇴 후에 3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했는데 과연 얼마를 확보했는가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부부가 생각했던 대로 가게 된다라면은 아주 해피한 거고요. 그런데 확보할 수 있는 것이 200만 원밖에 안 되고 1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럼 이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첫째, 슬슬 용돈벌이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소득이 아니라 은퇴를 뒤로 미루고 한 10년을 더 벌 거야. 풀타임으로 일을 해서 한 250만 원, 300만 원 벌 거야. 우리 부부는 100만 원어치를 그 생활 수준을 낮추겠어. 이 둘 중에 하나는 이 시점에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은퇴기에 접어들었을 때 재무설계 핵심은 뭔가 하면 첫째, 재무 목표를 명확히 정해야 돼요. 50대의 재무설계 재무 목표 핵심은 부채를 0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자산 가운데서 불효불급한 자산이 있을 거예요. 이거 정리해가지고 부채에 상환하는 데 써야 될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모기지론이죠. 장기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 3년 거치 15년, 20년, 30년 분할 상환인데 이게 이자가 싸요. 정리를 해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은퇴 후에는 제한된 연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주거와 관련된 금융비용으로 50만 원을 한 10년 동안 지출한다, 100만 원을 10년 동안 지출한다, 답이 안 나옵니다. 부채를 0으로 만드는 거. 특히 여기에서 장기 모기지론도 정리를 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